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힐링하우스 히아신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김세현 선생님의 약과 주사를 끊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챕터 7 아토피, 알러지, 건선을 막으려면 임신 전 인체 정화를 하라 중에 세 번째 사례까지 되겠습니다. 한 인간의 평생 건강은 뱃속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고난 피부 상태, 근골, 체질 등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 날때의 몸으로 쭉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날 때부터 잘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는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엄마가 건강해야 태어나는 아기도 건강하다.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엄마가 어떤 식으로 섭생을 하고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아기 건강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 2명 중 1명이 태열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좁쌀 같은 발진이 돋아나는 것이 태열이다. 태열은 금방 없어지기도 하지만 자라면서 아토피로 굳어지기도 하고 면역 과잉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신생아 열증이라고 하여 태중에 있을 때 열이 공격을 받아 생긴다고 보는데 이는 과거에 환경적으로 오염원이 없을 때의 이야기다. 현재 발생하는 태열이 상당 부분은 엄마가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아빠를 씨앗이라고 하고 엄마를 밭이라고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와 밭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데 한계가 있다. 반대로 씨앗이 아무리 우수해도 밭에 영양분이 모자라거나 산성비, 화학비료 등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면 건강한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 가뜩이나 임신 중독, 만혼, 제왕절개가 만연하여 건강한 자손을 보기 힘든 이때에 혈액과 세포마저 오염되어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길을 가다 배가 부른 인부를 보면 저 애기 엄마는 인체 정화를 했을까? 피가 깨끗해야 아기도 건강한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얼른 달려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아이의 아토피 막을 수 있다. 임신 중 잘못된 섭생으로 인해 가장 만연한 게 아토피다. 아토피란 알레르기 반응이 비특이적으로 과민해진 결과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이다. 아토피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병률이 인구 20%에 달한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 아토피가 한번 시작되면 평생을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아 결혼은 물론 취업과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토피 90%는 부모로부터 온다. 유전도 있지만 임신 전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부분 좌우된다. 아빠가 화학회사에서 근무하는 아이의 경우 유병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아빠만큼 중요한 것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태아의 환경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물에서 태어난다. 태아의 몸을 보호해주고 폐를 발달하게 하는 양수가 바로 인간의 첫물이다. 태아는 엄마의 몸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양수를 마시고 뱉으며 호흡하고 양수에 둥둥 떠서 논다. 양수는 아이의 첫 노는 물이자 먹는 물이다. 아이는 이 물을 먹고 마시고 담요처럼 덮고 놀다가 오줌도 싼다. 그러나 걱정 없다. 양수는 매일 새 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새로 들어온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모의 양수가 매우 혼탁하다. 거의 구정물 수준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일 것이다. 엄마가 먹는 것이 곧바로 양수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엄마가 먹은 것들은 소화관에서 분해되어 혈액을 타고 태반을 거쳐 양막을 통과해 양수로 전달된다. 결국 엄마가 먹은 것이 탯줄을 타고 태아에게 전해지는 셈이다. 첨가물이 많이 든 가공식품, 술, 담배, 약물 등 좋지 않은 것들을 먹으면 아이도 같은 것을 먹은 셈이 된다. 임신 중에도 인체 정화는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에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도 임신 전 엄마 아빠의 장 환경이 좋지 않다면 몸 구석구석 혈액과 세포 등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태아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결혼 전 신랑 신부가 나란히 인체 정화를 해야 한다. 몸속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건강하고 똑똑한 이세를 가질 수 있다. 인체 정화를 하게 되면 몸속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는 아름다운 몸매를 갖게 되어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멋지게 입을 수 있다. 이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은 결혼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졌다면 임신 중이라도 인체 정화를 할 것을 권한다. 복합 발효 배양물은 곡류, 야채, 해조류, 생양류, 상황버섯, 녹용, 화분 등 인체에 꼭 필요한 원료들을 다차원 발효하여 만든 식품으로 태아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 양수는 계속 새롭게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즉시 실천해야 한다. 설사 임신 중에도 인체 정화를 하지 못하여 아토피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아이에게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시켜야 한다. 인체 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토피를 고친 예는 수없이 많다. 앞에서 소개했던 김영희 씨 경우도 해당 사례지만 최근에 아토피를 치유한 어린이가 있어 소개하려 한다. 5살 먹은 이 어린이는 날 때부터 아토피 증상이 있었다.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한다. 또한 컵라면 등 좋지 않은 식품을 즐겨 섭취하였다고 한다. 처음 이 아이의 엄마가 인체정화의 문을 두드린 것은 효소식을 통해 아이 키를 키워주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아이는 5살임에도 꼭 3살 아기처럼 키가 작았다. 어른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효소식은
아이가 한 번에 먹기에는 양이 많은 듯하여 엄마는 3번에 걸쳐 나눠 먹였다고 한다. 신기한 것은 아이가 이것을 너무나 잘 받아 먹더라는 것이다. 사흘째 먹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토피가 부쩍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는 놀라서 상담원에게 달려갔다. 상담하시는 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큼 아기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니 느긋한 태도로 지켜보세요. 이때의 호전 반응은 체내 노폐물이 분해되어 피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것이 지나간 뒤 인체는 깨끗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설명을 들은 엄마는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는 내친 김에 아이 아토피까지 치유시켜주기로 하고 5종류의 복합 발효 배양물을 추가하여 먹였다. 효소식이 타서 주자 아이는 아무 저항감 없이 잘 받아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이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목둘레를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진물이 잡히더니 나중에는 진물이 줄줄 흘러 가재에 손수건을 대고 있어야 할 지경이 되었다. 이를 본 아이 아빠가 당장 병원에 데려가라며 2사람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엄마는 담담하게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름째 되었을 때였다. 아이 상처가 마르면서 딱지가 앉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아토피가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새살이 올라오게 되었다. 아이 특유의 보송보송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찾은 것을 보고 아빠도 감탄하여 하루 종일 아이만 들여다본다고 하였다. 우리 애가 이렇게 예뻤나? 키도 훌쩍 자랐음은 물론이다. 아토피 경우 어른들은 넉넉하게 넉 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한 달 만에 인체 정화를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된다. 아이는 어른과 달리 신체 대사가 왕성하기 때문이다.